5급 반자 20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탁구,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가 나왔었어요. 김탁구의 이름이 높을 탁자를 쓰더라고요. 높을 탁. 높을 탁은 이른 아침, 이게 해가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른 아침에 해가 떠서 하늘 윗사, 하늘로 높이 오른다는 데서 만들어진 아주 높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탁자라는 것을 하는데 바닥보다 높이 만드는 책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탁자라고 하죠. 바닥에 앉아서 바닥보다 높은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탁, 탁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른 아침에 해가 점점점 높이 떠오른다. 이런에서 우리는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높을 탁이에요. 탁구는 정말 점점 뛰어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봤죠. 원래 자기 이름을 그래서 부모가 지어줬다고도 했습니다. 자, 높을 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상을 씁니다. 윗상. 그리고 나리를 씁니다. 그리고 지평선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아침 단자를 썼습니다. 높을 탁입니다. 높을 탁. 숱한. 숱한. 그 대전에는 탐방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탐방동은 옛날에 숯을 만들었던 마을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거든요. 탐방동이 바로 숯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숯은 어디서 만들어요? 나무를 가져오기 위해 산에 벼랑, 불이 나지 않아야 되니까 산 옆에 벼랑 밑에서 장작을 불로 태워서 숯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우리는 숯탄이라고 해요. 산밑 벼랑 밑에서 장작을 불태워서 숯을 굽는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거는 산이잖아요. 매산. 산이니까 탄자 소리가 나는 거. 산, 탄. 그래서 형성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똑같은 소리가 왜 산이면 산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나지만 중국의 발음과 우리의 발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비슷하게 소리가 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자들이 전부 형성자가 되는 거예요. 숫하는 맷산을 그리고 산 벼랑, 여기 벼랑이잖아요. 돌석할 때 쓰는 벼랑 밑에서 불을 피워서 장작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숯이에요. 숯. 지명 속에 탄자가 들어있으면 그 숯을 만들던 고향이라는 마을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집택, 주택이라고 할 때 쓰는 집택이에요. 우리는 집가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데 요 택자는 집이 더 아늑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 그림을 보면 몸을 의지하고 맡기는 일이라는 데서 집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것을 맡기림이에요. 요게 맡기림. 맡기림은 요게 보면 아까 이렇게 담임할 때도 요 맡기림을 써요. 담임.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림 요거 담임이 할 때 요거 씁니다. 그러니까 집에 내 몸을 안전하게 맡겼다라는 데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엄마가 여기에 보면은 이 글자가 사람 임신부의 모습이에요. 임금 왕자가 아니고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마가 이제 아기를 엄마한테 맡긴 모습이죠. 임신한 여자의 모습을 본따서 만드는 글자예요. 이건 임금왕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 글씨의 멋을 위해서 살짝 변형을 시킨 모습이에요. 엄마도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했나 보죠. 이러한 모습을 살짝 변형시켰지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맡긴 모습, 안전하게 맡긴 모습으로 살짝 변형이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집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택은 집면 그리고 맡겼어요. 내 몸을. 그래서 여기 맡기림을 이렇게 했는데 내 몸이 앉아 있어서 이 임신부는 참 편하겠죠? 집택입니다. 집택은 뭐 저택 이렇게 할 때 쓰는 집이니까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집 중에서도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택이에요. 널 조각 판이에요. 널 조각 판, 판자 이런 거죠. 나무를 깎거나 켜서 이리저리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든 널 조각이라는 데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야, 나무 통은 이리저리 뭐 뒤집어 봤댔죠. 둥글둥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판이라고 하는 널 조각은 이리저리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이킬 반자가 들어간 거예요. 돌이킬 반, 반대 반이잖아요.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 그렇죠? 돌이킬 반. 손으로 밀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밀어버린다 또는 뒤돌아 보인다. 돌이킬 반자예요. 그러니까 판자 소리가 나는 형성자입니다. 야, 나무 판대기는 이리저리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판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판은 이것을 이리저리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 속들 반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판이라고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목이고요. 뒤집을 여기 판이에요. 반대 판 뒤집을 반대 반이거든요. 뒤집을 반. 등을 물건을 손으로 밀어서 저쪽으로 방향을 바꿔준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널조각 판입니다. 널조각 판. 성분은 나무죠. 그래서 얘가 부수가 되는 겁니다. 패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손에 연장을 들어서 재물을 부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에서도 패할 수가 있고요. 또 싸움에서도 패할 수가 있고요. 일을 하는데도 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도구가 있잖아요. 농사일에만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할 때, 데모를 일으킬 때 우리가 쓰던 도구들이 하나의 무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칠복자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패한 거예요. 전장에서 패하든 공부에서 패하든 우리는 패했을 때는 돈이 사라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못하면 돈을 벌지를 못하겠죠. 전쟁에서 패해도 그 나라에 돈이 없어지겠죠. 땅도 뺏기겠죠. 이것을 우리는 패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손에 연장을 들어서 재물을 부순다는 글자입니다. 다양한 뜻으로 아까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주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개 패 소리가 같으네요. 패 그렇죠? 조개 패는 조개 모양을 본다고 칠복자에서 이렇게 칠복은 아이들을 해초리로 때린다. 다시 말해서 가르친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패할 패자입니다. 물건품은 물건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놓았죠. 근데 글자는 3개 이상 똑같은 글자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가장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3개를 사용합니다. 물건품이에요. 물건품. 그런데 이 물건품 중에서 물건이 있지만 이 모양과 닮은 입구가 바로 푸스라고 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하나는 입이고 나머지는 물건인가요? 입구가 바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입이 좀 달라서 그런지 회의자라고 하잖아요. 여러 개가 모여서 똑같은 거 여러 개 모여도 모였으니까 회의자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번 글자는 반드시 필입니다. 경계를 나눌 분자예요. 이게 이렇게 나눌 분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요 하나만 남긴 거예요. 말뚝을 반드시
박아야 한다. 어떤 경계를 할 때는 반드시 말뚝을 박아서 이 집이라고도 말하고요. 가슴에 새겨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에서도 되고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은 내가 갈 곳, 안 갈 곳, 내 것과 내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팔자에서 나오는 필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나눌 분의 여덟 팔자 필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런 것이 이제 평가에서 나오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성자입니다. 여덟 팔 필. 그래서 형성자라고 하는 거 쓰는 순서는 하나 하고 심장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눌 분자를 쓴 다음에 이렇게 핏줄을 그리면 이게 반드시 필이 됩니다. 또 필이 나오네요. 우리는 연필 할 때 쓰는 건데요. 붓이 발전을 해서 연필이 되었습니다. 붓필. 지금은 붓 대신에 연필을 사용하잖아요. 시대의 흐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는 칼로 새기고 그 다음에 발전해서 붓이 생기고 지금은 연필이 생겼습니다. 붓과 여기 붓대, 붓대와 붓을 쥔 손, 이 모형을 합쳐서 우리는 붓을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거는 대나무로 붓대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거는 붓의 털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작은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손가락이 두 개로 수직을 잡았죠. 그리고 중심을 붓을 바르게 잡아요. 이게 바로 붓필, 연필 할 때 쓰는 글자고요. 연필은 조금 비스듬히 잡고 붓은 수직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성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5급의 설명입니다. 다음에 만나요.